저는 이 6가지 마인드를 제 가슴속에 끝까지 묻고 갈 생각입니다. 전 세계 부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돈을 대하는 6가지 마인드.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즉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따라 많은 게 갈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돈이 여러분들의 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존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백만장자 중에 하나인 롭 무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에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은 이러하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돈을 버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어.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자본주의는 탐욕적이야. 너무 돈을 밝히는 건 미천한 행동이야. 자,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 나는 어떠한가를 느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돈이 없으면 어쨌거나 비전으로 향하는 삶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급격하게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10가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건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 내 생각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학교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은 악마와 같다, 이런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는 건 삶에 대한 편의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지 아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롭 무어는 그의 책 레버리지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6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는 생산수단에 시간, 자본을 투자하고요, 사람과 시스템이 이를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6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매장이나 온라인샵,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특허나 라이선스 같은 지적 재산권, 예술품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함께 동업할 수 있는 파트너. 여기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을 보고 반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돈을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은 후에 그 돈을 소비통제를 통해서 우량자산,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 등 배당소득과 자본소득 그리고 월세소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나마 책을 몇 권 써서 출판사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작게나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6가지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이 지혜를 마음에 담을 생각입니다. 1단계는 소비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과소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겁고 쉽기 때문이에요. 중독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요소를 줄이고 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줄어든 시점에서 소비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고정 비용으로 얼마나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파악했고요. 그 결과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아낄 수 있다 없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단순 욕구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필요한 니즈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소득을 생산적인 상품에 소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소득을 소모적인 상품에 소비를 해요. 그렇게 자본 증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2단계는 저축입니다. 돈 관리의 첫 단계는 저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비가 많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축은 부의 토대이자 열매예요. 근데 오직 저축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모든 혜택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축의 일부분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가져야 됩니다. 내 몸값을 올려야 돼요. 단순 저축보다는 내가 얻는 소득을 훨씬 더 올리면 됩니다.
빠르게 높이면 돼요.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몸값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자격증을 따시거나 경험을 늘리시거나 대학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3단계는 투자예요.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는 오늘 소비하는 대신에 부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에 우량 자산을 구매하는 겁니다. 미래에 소득을 제공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될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매하는 자산입니다. 제 머리에 떠오른 가장 쉬운 예는 금,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이 있겠네요. 4단계는 투기입니다. 투기는 더 큰 보상을 안겨줘요. 하지만 리스크도 충분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투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공부하고 내가 직접 분석하고 충분히 믿음이 생긴 다음에 투자하는 것과 주변 내 지인이 야 여기 많이 오른다던데? 야 이번에 어디가 뜬다던데?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투자 기술을 숙련한 다음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투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투기는 똑같은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5번째 단계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되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개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아깝다라는 생각에 해약을 많이 해요. 근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정한 수준의 큰 부를 얻게 되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그 돈을 빼앗으려고 덤벼들 겁니다. 더 많은 물건과 재산을 소유할수록 도난 그리고 손상의 리스크도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6번째 단계는 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지키고 내 몸값을 올리고 소득을 올렸다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사면서 소득을 통제할 줄 안다면 많은 돈이 남을 겁니다. 따라서 소득의 일부를 기부할 만한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할 자유와 여유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기부에 대한 가치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돈은 아니지만 매년 작은 금액을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내가 기부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부되는지 상세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 돈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도움을 얻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덕분에 더 풍요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주는 마음의 풍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시점이 되면 기부 금액도 꾸준히 늘려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저축과 투자에 대한 재밌는 경험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